오늘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한 여성이 믿었던 가족에게 전 재산을 빼앗기고 절망 속에 남겨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. 저는 평생 남편과 함께 허리띠 졸라매며 살았습니다. 번듯한 집이나 사치품 하나 없이 그저 아이들 잘 키우고 노후에 편히 사는 게 제 소망이었습니다.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아끼고 또 아껴 남들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을 만큼의 노후 자금을 마련해 두었습니다. 그런데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건 다름 아닌 가족이었습니다. 바로 사위였지요. 처음 사위는 참 성실하고 믿음직한 사람이었습니다. 명절이면 누구보다 먼저 와서 음식 준비를 돕고 저를 친어머니처럼 챙겨주었습니다. 따뜻한 말 한마디, 세심한 배려 하나하나가 너무 고마워서 저 역시 그를 친아들처럼 생각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사위가 조심스레 부탁을 했습니다. 생활비가 급하게 필요하다며 100만 원만 빌려달라는 것이었죠. 사실 망설였지만 가족이니 믿어보자 싶었습니다. 그런데 놀랍게도 며칠 후 약속보다 더 많은 돈을 갚아주더군요. 그 모습을 보고 이 사위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. 그 뒤로 사위는 가끔씩 돈을 빌려갔습니다. 사업에 투자하면 곧 이익이 생긴다. 당장 급한 돈만 넘기면 된다. 항상 이유는 그럴듯했고 무엇보다 약속한 날짜마다 돈을 정확히 돌려주었습니다.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지만 점점 큰 금액으로 늘어났습니다. 그리고 저도 그때마다 안심했습니다. 오히려 역시 우리 사위는 다르다.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믿음이 굳어졌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사위는 무척이나 간절한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. 어머니, 이번이 마지막 부탁입니다. 이번 기회만 넘기면 우리 가족 모두가 편안해질 겁니다. 저만 믿어주세요. 그 말에 저는 결국 제 전 재산까지 내어주고 말았습니다. 남편과 함께 평생 모은 돈, 제 노후의 안전망이었던 돈을 모두 사위 손에 쥐어준 겁니다. 하지만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. 사위는 점점 연락을 피했고 약속은 계속 미뤄졌습니다.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, 곧 큰돈이 들어온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. 처음엔 믿었습니다.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. 결국 저는 참담한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. 사위는 제가 건넨 돈을 사업에 쓴 게 아니라 도박과 유흥에 탕진하고 있었던 겁니다. 제가 평생 아껴 모은 돈은 단 며칠 만에 허공으로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. 저는 분노와 절망 속에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. 그런데 경찰의 말은 제 가슴을 또 한 번 무너뜨렸습니다. 사위가 사기를 친 건 맞습니다. 형사처벌은 가능할 겁니다. 하지만 이미 돈을 다 써버렸다면 피해금을 돌려받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.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. 사위는 감옥에 간다 해도 제 돈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현실. 그 허망함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. 저는 가족이라 믿었기에 계약서 한 장 남기지 않았습니다. 수표도 차용증도 아무런 증거도 남기지 않았습니다. 가족이라는 이름이 가장 큰 덫이 되어 저는 결국 제 전부를 내어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. 지금 저는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갑니다. 다시 시작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고 그 돈이 없으니 노후가 두려울 뿐입니다. 무엇보다 가장 견디기 힘든 건 배신감입니다. 친아들처럼 믿었던 사위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는 사실이 지금도 믿기지 않습니다. 여러분,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. 가족이라 해도 가까운 사람이라 해도 돈 문제만큼은 반드시 증거를 남기셔야 합니다. 믿음만으로는 인생을 지킬 수 없습니다. 믿음은 소중하지만 삶을 지켜주는 건 결국 꼼꼼한 대비와 냉정한 판단입니다. 저는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큰 배신을 당했습니다. 바라건대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경고가 되기를,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